불과 9살의 나이로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역대급 재능으로 불리던 가요계의 신동 아론 카터. 꽃미남스러운 외모와 신들린 춤 실력으로 10대 때만 무려 3천억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그는 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누드 사진을 푼돈에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아론 카터의 불행은 그의 친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친형은 모르는 사람이 없던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보이그룹 하면 꼽히는 전설의 5인조 아이돌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닉 카터였죠. 우리나라에서도 팝송 열풍이 불던 90년대 이 노래로 큰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닉 카터는 이런 전설적인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동생인 아론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우상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론은 형을 보러 간 한 콘서트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콘서트 중간에 형이 아론을 향해 한 돌발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형은 만석인 객석을 향해 불과 9살에 불과한 아론을 찾더니만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말을 했죠. 그러더니 5만 명이 꽉 차있는 바로 이 무대 위에서 갑자기 춤과 노래를 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9살 소년에게 이 5만 명이라는 관객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상황이었으나, 쏟아지는 조명 때문에 제대로 앞조차 보이지 않았던 아론은 에라 모르겠다 대뜸 막 춤을 갈겨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어 버리는데, 고무처럼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박력이 느껴지는 춤 실력, 그리고 소년미 넘치는 아름다운 목소리. 콘서트장의 5만 관중은 순식간에 엄마 아빠 미소를 지으며 아론의 이름을 열렬히 환호했죠. 동생이 재롱 정도나 떨 줄 알았던 닉 카터조차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닉 카터보다도 더 크게 놀란 건 소속사 사장이었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탄생시켰을 정도로 스타 냄새를 맡는 것에 귀신이었던 사장은 형을 닮은 꽃미남스러운 외모에 그 나이답지 않은 춤과 노래 실력, 그리고 현존 최고 아이돌의 친동생이라는 출신 성부까지 그야말로 스타가 되기에 완벽한 원석임을 알아챘죠. 이에 사장은 아론의 부모님을 찾아가 아론에 대한 전속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은 형에 이어 동생까지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이 계약에 서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이 당시 부모님의 꿍꿍이었죠. 사실 부모님은 훗날 밝혀질 다른 목적으로 아론의 데뷔를 허락한 것이지만, 이 당시 아론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까마득히 모른 채로 형의 뒤를 이어 연예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냥 신나했습니다. 아론은 데뷔를 함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작 9살의 나이로 빌보드 차트 4위라는 센세이셔널한 데뷔를 치렀고, 형 닉과 함께 묶여서는 천재형제, 천재집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활동을 거듭해감에 따라 그 찬란했던 형의 인기마저도 넘어섰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예 호텔 하나를 아론 한 명만을 위해 폐쇄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묵는 호텔에 하도 팬들이 인산인해로 몰리다 보니 아예 하룻밤 동안 호텔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것이었죠. 또 아론의 콘서트에선 흥분한 팬들이 기절하는 현상도 줄줄이 생겨나 아론 열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연예계의 꽃미남 형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들 뒤에서 새카만 속내를 숨기고 있던 부모님의 꿍꿍이였습니다. 일단 아론의 부모님은 술집을 운영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라는 장사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가게의 술만 축내던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죠. 이런 부부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닉과 아론을 비롯해 5남매가 함께 살던 이 집에선 외부 사람들은 몰랐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딸아이를 강제로 물에 밀어넣거나 거짓말을 하면 잠자는 동안 죽이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론 바로 옆에다 겁주는 용도로 총을 쏘기까지 해서 청력의 70%를 잃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집안 풍경은 먼 훗날 아론의 여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수십 시간 분량의 홈비디오를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죠. 하지만 이 당시엔 그 누구도 이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파멸적 행태들을 감히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이 도를 넘는 폭거는 단순 알코올 중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돈이 가장 큰 이유였죠. 아이들을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벌어오라고 닥달했던 것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인물이 좋았기에 아역 배우나 모델로 출연시켜 꽤 쏠쏠한 출연료를 받아냈습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다고 때렸었지만 부부는 아랑곳 않고 이들을 일터로 내몰았죠. 지금의 아역 스타들의 수입을 보호하는 법이 생겼다지만, 당시만 해도 부모는 미성년 자녀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거의 제약 없이 쓸 수 있었죠. 닉과 아론의 부모가 써제낀 돈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스포츠카만 10대 넘게 구입해 요일마다 다른 차를 끌고 다녔고 고급 주택은 무려 15채를 사들였죠. 부모의 가스라이팅에 단단히 세뇌가 된 아론 네오남매는 성인이 되기 전까진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일명 골드디거 사건인데, 이 시기 아론은 부모에게 골드디거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남에게 몸을 대주고 돈을 벌어오는 매춘부 따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부모로부터 이런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면서도 아론은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에게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론처럼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돈보다 더한 걸 남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이들이 있죠. 바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개인정보인데요. 이거 계속 털렸다간 온갖 끔찍한 문자들이 날아오고 세상 귀찮은 전화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막아주는 게 바로 노드 VPN인데요. 노드 VPN은 클릭 한 번으로 IP 주소를 바꿔주고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줍니다. 게다가 노드 VPN은 국가 제한에 걸려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줘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가 활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서버의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가신 팝업 광고도 자동 차단해주고 최상급 인터넷 속도로도 아주 유명하죠.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5%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3,000원대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김밥 한 줄의 가격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골드디거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면서까지도 부모를 향해 순종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아론이었지만, 그런 그가 제대로 한번 폭발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때는 아론이 주 6일 공연에 시달리며 살인적인 스케줄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 아론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이번 공연만 끝나면 온 가족이 함께 카리브해로 여행을 가자는 부모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아론은 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아론만 빼고 온 가족이 이미 카리브해로 떠났다는 것이었죠. 이 순간 아론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대기실의 모든 물품들을 집어던졌고 이윽고 대기실 주방 쪽에 있던 과도까지 집어들더니 지금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울부짖었죠. 매니저가 겨우 그를 진정시키긴 했지만 아론의 부모님은 아들을 달래주기는커녕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일은 아론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부모님에 대한 아론의 대응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죠. 상처를 준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못되게 굴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에 더 집착하려는 듯 순종적이다 못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것인데, 아버지와 어울리겠다며 술 취한 아버지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가 하며 불법 약물을 같이 하게 됐죠. 약에 취해 아버지와 함께 히히덕거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로다주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로다주 역시 고작 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불법 약물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로다주 역시 이 시절에 이런 행동을 그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유대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아론 역시도 이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인데, 이 시기 TV 속 아론은 밝고 명랑한 모습만을 보여왔으니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가 집안에서만큼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부모님에 대한 애정 결핍이 트리거가 된 것인지 아론은 다른 이들을 향한 애정에 대해서도 의외의 대형 사고를 터뜨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의 연인들이라는 사건이죠. 사건의 시작은 아론이 15살이 되던 해, 당시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더프가 아론 카터와 촬영장에서 만나며 시작됐습니다. 힐러리 더프 주연의 리지 맥과이어라는 드라마에서 아론은 톱스타인 본인의 역할로 깜짝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됐죠. 그런데 힐러리 더프를 처음 만난 아론은 대뜸 키스를 갈겨버렸습니다. 사실 이 키스는 제작진 측에서 아론에게 몰래 부탁한 것이었는데, 평소 힐러리가 아론의 열혈 팬인 걸 알고 있던 제작진이 아론의 출연이 확정되자 아론 대본에 볼 뽀뽀 대신 키스 요청을 넣어놓았다고 합니다. 뜻밖의 키스를 받고 황홀해하는 힐러리의 이 표정에 제작진은 크게 만족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작진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사실은 힐러리 못지않게 아론 역시도 평소 TV 속 힐러리의 모습을 봐오며 짝사랑에 가까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녀 둘이 첫 만남 때부터 대뜸 키스부터 하게 된 셈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남녀로
동생으로서 야릇한 감정이 싹 트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이들은 머지않아 공개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고, 그러자 이들 사이를 캐묻는 질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You can either answer my question or do a pratfall. We're really good friends, actually. How good? We're really good friends. Are you an item? I don't know. You have to ask him. No, I'm asking you. He's not here. 사실상 열애를 인정하는 듯한 이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디즈니 드라마로 만난 동화 같은 커플이라는 의미로 디즈니의 연인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동화 속 아름다운 이야기였을지 모르죠. 그러나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세기의 반전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여자는 다름 아닌 힐러리의 라이벌 배우이자 아론과 동갑내기 스타이기도 한 린제이 로안이었습니다. 린제이 로안은 당시 프리키 프라이데이, 퀸카로 살아남는 법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힐러리 더프와는 국민 여동생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 이들이 아론 카터를 두고 제대로 신경전이 터져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아론과 린제이가 친구 이상의 느낌을 주는 오묘한 사진이 여러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힐러리와는 헤어진 것 같진 않은 게, 힐러리와 함께 있을 땐 또 애인처럼 애틋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대체 양다리라도 걸친 것인지 아니면 환승연애를 한 것인지, 이런 모호한 상황에서 한 토크쇼에 출연한 아론은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So I was dating Hillary. Okay. I was actually dating her for like a year and a half. Then I just got a little bored. Okay. So I went and I started getting to know Lindsay. 힐러리를 쳐버리고 린제이랑 사귀었음을 공표한 것인데, 사람들은 환승연애를 했다는 사실보다도 힐러리에 대해 지루해졌다라고 방송에 나와 실실 웃으며 말한다는 점에 대해 무례함이 선을 넘는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죠. 그런데 놀라운 발언은 이 직후에도 이어졌으니, I didn't want to do that anymore. Right. So I got back with Hillary. Okay. And then I ended up cheating on Hillary with her best friend. Oh, that's ooh. Everybody's going his boo. Well, that's not good. How did that happen? That's 정리하자면 힐러리랑 사귀다가 린제이와 바람을 피더니 린제이를 차고 다시 힐러리에게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힐러리의 다른 일반인 친구랑 바람을 폈다는 것이죠. 결국 힐러리와 린제이 모두 아론에게 농락당한 셈입니다. 이날의 인터뷰 이후 아론에게는 한순간에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그 좋았던 10대 톱스타로서의 명성에 꽤 굵직한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론은 가수로서 도 치명적인 내리막을 겪게 되죠. 하필이면 최전성기 때 변성기가 찾아오며 그의 노래가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데뷔했던 것답게 아론의 트레이드마크는 소년미 넘치던 미성이었는데, 변성기가 왔음에도 애써 무리를 하다 보니 성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고음은 눈에 띌 정도로 낮아지고 목소리도 이도저도 아닌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뀌어 그의 새 앨범은 트랜스젠더 같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앨범 판매량도 시원치 않았고, 이에 아론은 가수로서의 정체성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후 무려 15년 가까이 정규 앨범을 출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가수 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 동갑내기인 잭 에프론이라는 가수 겸 배우가 등장해 아론보다 춤도 더 잘 추고 가창력마저도 월등한 모습을 보이며 아론의 인기를 순식간에 뺏어갔죠. 활동이 없어지자 아론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울했던 이 시기 아론은 18살 생일을 맞게 되죠. 18살이 되면 미국에선 법적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날은 아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처음으로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의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선 18세가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는 혼자서 본인이 벌어들인 돈을 자유자재로 쓸 수도, 심지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9살에 데뷔 했던 아론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아론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수입이 쌓여있기는커녕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만 마이너스 200만 달러, 한화로 거의 30억에 달하는 빚이었죠. 아론은 이날로부터 불과 며칠 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hen I was 10 years old, I was kind of just starting to make lots of money. You know, and I made over $200 million in my career before I even turned 18 years old. 이렇듯 2천억도 넘는 액수를 기대했던 그였기에 100억, 10억도 아닌 마이너스 30억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치였죠. 졸지 아론은 성인이 되자마자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신나게 쓸 수 있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한 방법부터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 방송을 비롯해 닥치는 대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로 인해 아론은 훗날 평생을 후회하게 될 한 끔찍한
끔찍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하우스 오브 카터스. 아론, 닉을 비롯한 카터스 5남매를 카메라를 설치한 집에 몰아넣고 이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다는 기획이었죠. 이 당시 아론과 닉을 비롯한 5남매는 모두 연예인이었고 이들 모두 개성이 확실했기에 방송국 입장에선 이만한 소재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24시간 카메라가 달린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거액의 출연료도 받고 5남매가 오랜만에 뭉쳐 끈끈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멘탈 회복에도 나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첫 방송이 방영되는 그날 시청자들은 이들의 모습에 경악을 하게 되는데 Don't spit in my face, Nick. Don't spit in my face. I'm sick of you doing this to me. Stop it. Stop. What are you doing? Yeah, let's go. Let's go.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로 5남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카메라 앞에서 서로와 죽일 듯이 싸우댔죠. Are you kidding me? Kidding me? Why would you say that to your own son? Okay. Have a heart. I got heart. 회차를 거듭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고 시청자들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며 하차했습니다. 결국 시즌3까지 기획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단 한 달 만에 조기 종영을 맞이했죠. 5남매 모두 이미지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론과 닉이었습니다. 둘은 데뷔 때부터 그 브로맨스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기에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 이 둘의 파멸적 관계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판타지를 와장창 깨트렸죠. 하지만 이 방송은 그저 빙산의 일각. 이 방송 이후 아론과 닉의 서로를 향한 행보는 모두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마는데 사건의 시작은 이 사진 한 장. 아론이 길거리에서 한 여자와 키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그냥 연애를 하나보다 싶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여자의 정체가 다름 아닌 형인 닉의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전 여친인 카리앤 페니체라는 모델이었죠. 마치 형에게 똑똑히 보라는 듯 카메라가 있을 때마다 대놓고 키스를 해댔는데 이는 그저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기행은 이 여자랑 사귄 지 단 5일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한 공연장에서 벌어졌죠. 아론이 돌연 무대 위로 이 여자를 올라오게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프로포즈를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여자는 아론과 사귄 지 5일밖에 안 됐음에도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당연히 이 소식은 언론을 타고 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닉은 이 사태에 대한 소감을 동생이 안쓰럽다, 사랑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라며 오히려 동생을 불쌍하다는 듯 말했죠. 아론의 이 프로포즈 소동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론이 경솔한 실수였다는 말과 함께 파혼을 선언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 아론과 닉이 커가면서 점점 사이가 어긋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에 대한 열등감이 한몫했습니다. 아론은 데뷔 때부터 형의 호강 덕분에 성공했다, 형의 따라쟁이에 불과하다 등 아이돌 1세대인 형의 위상에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으며 닉카터로서는 마냥 자신보다 아래라고만 생각했던 아론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인기를 넘어서자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으며 압박감을 느꼈죠. 이런 와중에 앞서 말한 여러 사건들이 중첩되며 이둘은 형제에서 라이벌에서 원수로 바뀌어 갔던 것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둘은 한 사건으로 인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론이 5남매 중 동생인 엔젤과 전화통화를 하며 시작됐습니다. 아론은 동생에게 닉 카터에 대한 거센 분노를 쏟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닉의 아내와 아이까지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죠. 아론과 전화를 끊은 동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닉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닉은 이 사실에 분개하며 아론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죠. 아론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90m 이내로는 접근 불가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론은 자신에게 접근 금지까지 했다는 것에 제대로 꼭지가 돌았는지 모두가 경악할 만한 끔찍한 기행을 벌이고 맙니다. 갑자기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아론은 어딘가를 향해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총포상. 아론은 이곳에서 총을 여러 개 구입하는 걸 보여주더니 이 총들을 차에 그대로 싣고는 내비의 목적지를 찍기 시작했죠. 내비에 찍힌 주소는 다름 아닌 닉의 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겁을 하며 이 소식을 인터넷 곳곳에 퍼다날랐고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되기 시작한 이 소식은 곧 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닉은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해 순식간에 닉의 집 앞으로 헬기와 특공대가 출동했죠. 아론은 무려 5시간에 걸쳐 닉의 동네까지 운전을 하긴 했지만 닉의 동네에 도착했음에도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애초에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것인지 한 한적한 주차장에서 30분 정도를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자신의 집 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비록 끔찍한 일은 벌어지진 않았으나 이 사건이 아론은 정말로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닉과 닉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살해를 당하고 말았죠. 이 사건 이후 아론은 가족에게마저 제대로 손절을 당합니다. 형 닉 카터뿐만 아니라 동생인 엔젤 카터 또한 그를 향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왔죠. 하지만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나마 아론에게 유일하게 호의적인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누나인 레슬리 카터였습니다. 레슬리는 영화 슈렉의 OST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하며 어렸을 때부터 아론을 유독 예뻐해 아론에게는 가장 의지할 수 있던 가족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예계에서 입지가 점점 떨어져간 누나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론과도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론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누나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누나는 무언가 큰 일이라도 생긴 듯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느낌만 반복할 뿐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어봐도 누나는 그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널 보면 힘이 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죠. 아론은 누나의 약 중독이 문제가 아닐까 우려되어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네 얼굴만 보면 나아질 것 같다며 날 좀 만나러 와달라고 막무가내로 애원할 뿐이었죠. 아론 역시도 누나를 보고 싶긴 했지만 이미 너무 야심한 밤이었고 자신 또한 불안정한 상태인지라 누굴 제대로 위로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며칠 내로 가겠다는 말을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누나에게 약 20만원 정도를 송금하며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리고는 다시 침대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아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누나 레슬리가 밤사이 사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복용. 약에 취해 샤워를 하던 누나가 돌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론은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제 바로 누나를 보러 갔다면 좀 더 성의 있게 누나 이야기를 들어줬더라면과 같은 온갖 가정이 이어지며 마치 누나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휩싸였죠. 충격이 워낙 컸던 것인지 누나의 죽음 이후 아론은 스스로를 더 극단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누나가 그랬던 것처럼 불법 약물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것인데 오죽하면 보다 못한 주변인이 신고를 해 72시간 강제 입원이라는 조치를 당한 적도 있었죠. 이 시기 아론은 SNS에 시도 때도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켜 FBI가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우리 집엔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다 등 조현병 증상마저 보이며 누가 봐도 위태위태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론은 또 하나의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한 여자와 급작스러운 동거를 시작한 것인데 상대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던 멜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멜란이는 팔로우 수가 그저 몇백 명대에 불과한 그야말로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뚱맞게도 아론 카터로부터 인스타 DM이 날아왔죠. 아론은 사진 속 반려견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반려견을 직접 보고 싶으니 혹시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아론의 집은 꽤 먼 곳이었기에 멜라니는 순간 고민이 되긴 했지만 한때 최고 연예인이었던 그를 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결국 아론의 집으로 향해 보기로 했죠. 내일 집으로 가겠다는 멜라니의 말에 아론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는데 여기 오게 되면 며칠 더 머물고 싶어질 수도 있다며 짐을 넉넉히 싸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아론은 멜라니를 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멜라니를 만난 아론은 첫 만남부터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고급 초밥집에 데려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접했죠. 멜라니로서는 어렸을 때 봐온 연예인의 이런 호의가 싫지 않았고 결국 첫 만남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둘은 자연스레 동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만 해도 초스피드라고 할 수 있건만 아론 이후에도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멜라니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만난 지 불과 2달도 안 돼요. 멜라니의 이름을 크게 문신으로 새겼는데 이 문신을 새긴 곳이 다름 아닌 얼굴 정면이었습니다. 결혼한 아내의 이름을 새긴다고 해도 얼굴 정면은 쉽지 않은 위치일 텐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드러내려 하는 점에 대해 사람들은 아론이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론의 조급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신을 새긴 지 불과 한 달 뒤 아론은 멜라니가 임신했음을 발표했죠. 이 임신 역시 아론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는데 멜라니는 피임약까지 먹으며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아론은 우리 둘 사이에 꼭 아이가 생겨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국 피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아이까지 생기게 된 아론.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관계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했습니다. 성급한 동거와 임신으로 이어진 이들의 관계는 불안정하다 못해 독성적이었죠. 이를 알리는 한 대형 사건이 임신을 알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경찰이 갑작스러운 신고를 받고는 아론의 집으로 출동했다는 보도였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광경은 도무지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아론이 멜라니에게 얻어터져 비틀거리고 있었고, 아론의 상체엔 핥힌 자국들까지 선명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멜라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했죠. 멜라니가 경찰에 끌려가자 아론은 SNS에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아론은 거의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렸다며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망연자실한 심경이라고 밝혔죠. 어떻게 하다 폭력까지 당하게 된 것인지는 정확한 이유가 공개된 바는 없지만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됐다는 발언으로 미뤄보아 이런 일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평소에 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멜라니는 체포된 지 며칠 만에 아론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풀려났죠. 이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갔는데, 그러다 결국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론은 이 아들이 어찌나 좋았는지 아들의 이름을 왕자님이라는 뜻의 프린스로 짓고 이제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다는 글까지 SNS에 올렸죠. 그런데 이런 어여쁜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 후 아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끔찍한 일을 겪고 마는데, 멜라니가 아들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에 아론은 며칠간 격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통곡하듯 펑펑 울어보기도 했지만 이래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론은 아들의 양육권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멜라니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아론의 약물 중독 이력을 들이밀며 양육권을 허락하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이 시점부터 아론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듯 스스로에 대한 파멸적 행동이 그야말로 극에 달합니다. 갑자기 성인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더니만 자신의 누드 사진을 1인당 $50에 팔기 시작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론에게는 맹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팬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집에 있던 CD를 부셔버렸다. 아론은 $50짜리 쓰레기다 등 격한 악플들이 폭주했고, 이에 아론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죠. 그럼에도 아론은 파멸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월 구독료를 내걸며 누드 사진을 계속 팔아대더니 심지어는 라스베가스의 올 누드 공연쇼에 출연 계약을 맺었다며 곧 라이브로도 내 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알렸죠. 하지만 이 누드쇼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론의 집안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때는 2022년 11월 5일 이날 아론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당시 아론은 노숙자인 한 중년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줬는데 갈 곳 없는 이 여성이 딱하다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방 하나를 쓰게 해줬죠. 이날은 이 노숙자 출신 가정부가 잠시 외출하며 몇 시간 정도 집을 비웠던 날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줄 커피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가정부는 도무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아론이 욕조 안에서 익사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약물 중독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약에 취한 채 뜨거운 물이 몸에 닿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의식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필 이것이 욕조 안이라면 익사로 이어지죠. 그렇게 아론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34살의 나이에 영원히 눈을 감게 됩니다. 사람들의 아론에 대한 시선은 비로소 사망 후에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론 5남매 중 3명이나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기에 미치광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비극적인 최후라며 이들을 피해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죠. 특히나 아론의 경우에는 부모의 사치를 위해 9살 때부터 연예계에서 혹사당하며 10대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희대의 디디게이트 스캔들의 주인공인 퍼프데디와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 뒤늦게 조명되며 아론 역시도 퍼프데디의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이런 아론을 향한 동정 여론들과 더불어 생애 마지막까지 그와 화해하지 못했던 형디 카터가 공연 도중 아론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퍼져나가며 애도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한때 미국인 모두를 미소 짓게 하던 소년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를 좀 봐달라고 울부짖는 듯 극단적인 표현법만을 일삼다가 모두가 등을 돌린 34살의 나이에 아무도 없는 욕조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아론 카터.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나 갈구하던 모두의 애정어린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Do you regret ever getting involved in? I didn't have a choice. It got bad when I was about 15 years old because when I did MTV Cribs, the day that I had to go show off that house, my mom and my dad told me, we're getting a divorce, but you still have to go do this.
I had to go show off all the stuff my whole life that was going to be taken away from me.